되돌아보니까 계엄 경고를 하실 때 있잖아요. 네. 작년에.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한치 앞이 안 보였어요. 그렇죠. 네,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 하실 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두가 알 수 없었죠. 대부분 저보고 좀 맛이 갔다고 사실은 그랬었어요. 그렇지. 김민석 맛이 갔다고 그랬고 계엄은 무슨 계엄이냐고 그랬고 근데 결국은 마침내 정권 교체 그 이후로 고생해서 성공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사실은 집권 플랜 본부를 만들고 집권 플랜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때도 저는 진심이었는데 사실 그때도 좀 너무 이르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집권 플랜을 짜야 집권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작년 여름부터 한 1년 전부터 계엄 얘기하고 계엄 얘기하고 한 3개월은 욕 드셨지. 연속으로. 예, 계속 네. 했죠. 계속 얘기하고 계속 욕 드셨어. 국정감사 때도 저는 계엄만 다뤘습니다. 사람들이 김윤석 왜 그러냐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겠다 하다가 맨날 계엄 얘기만 하니까. 자, 근데 어느 날 정권 교체가 되고 총리 후보 지명되고 하면서 되돌아보셨겠어요, 그죠?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차분하게 뒤를 되돌아볼 그런 여유도 별로 언제가 있지는 제일 않았어요. 아찔하셨어요? 지난 1년 중에 제일 아찔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와, 그때 아찔했던 순간이요. 네. 놀래고 아찔하고 보통 보면은 김민석 의원이 어떤 큰일 있을 때 그 다음날 제일 먼저 입장을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해가지고 저분은 아찔할 때가 있나 싶거든요. 근데 사실은 돌이켜 보면서는 계엄이 난 당일 날에는 이렇게 허술하게 하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도 딱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막상 허술하게 하네 이랬는데 복귀를 할 때마다 근데 그날 밤에 해제가 안 됐으면 다 죽었구나. 다 죽었죠. 네, 저는 실제로 국정감사 이럴 때 김영현 씨라든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하고 워낙 세게 붙어서 맞아요. 짓밟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잔인하게 네. 잔인하게 다뤘을 것 같아요. 김민석 의원은 특히나. 멀쩡하지는 못했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들더라고요. 네. 정말 그날 해제가 됐으니까 다행이지. 자,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첫 총리 후보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계엄을 경고했기 때문에 계엄 실패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쌓인 게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기하는 의혹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제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2002년 상황을 좀 하기를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그때는 기업이 기부하는 게 합법이었어요. 정당 후원금을 기업에서 낼 수 있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합법이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불법이 됐고 그때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정당의 기업이 후원할 수 있었고 서울시장 선거 같은 예를 들어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선거는 개인이 선거자금을 다 대는 게 그렇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다 지원을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당의 지원을 받을 때인데 중앙당에서 기업에 그걸 요청해서 갖다 준 거여서 그때 연락을 받고 저는 사실 이게 뭐지? 했는데 위에서 갖다 줬다 해서 그러냐고 하고 그러니까 선거 캠프에 인계하고 쓰고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인데 몇 년 후에 불러서 그거 뭐 기업에서 받은 거냐서 처음에는 좀 멀뚱멀뚱하다가 맞다고 근데 뭐가 문제냐고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라고 하고 그때 재수 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검사가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배경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뭐 모르잖아요, 저는. 네, 돈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때 노 대통령님 대선 자금 수사를 검찰이 하다가 했죠. 그 기업의 회장을 불러다가 김민석이 거를 불어라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 사람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모르는데 왜 젊은 사람 생사람을 내가 잡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2시간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당신 안 내보낸다고 해서
얘기했다. 이거 뭐 제가 어. 지어내기가 어렵잖아요. 설명해 주니까 아는 거지. 검사가 그런 얘기까지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황당해서 나중에 그때도 참 제가 딱 걸리는 게 근데 이런 것도 추징금까지 내야 돼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중앙당에서 당신은 정치 자금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 이해찬 총리셨어요. 그때 제 서울시장 선거 때. 근데 당연히 돈이 없잖아요. 중앙당에서 지원을 빨리 해달라고 하고 그때 후원 회장은 정균환 후원 회장이었어요. 당시 원내 총무라는 제도일 때 후원 회장이었는데 그러니까 후원 회장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기업들의 요청을 해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때는 합법이었으니까. 예. 그런데 근데 영수증 처리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영수증 처리는 당연히 그런 경우는 중앙당에서 해줘야 맞죠. 했어야 했는데 예. 뭐 그거 사실은 후보가 그 영수증 처리 안 해줬다는 것 때문에 저 정치자금법으로 벌 받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저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근데 이해도 가는 게 그때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무척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괴롭혔죠. 그게 저는 그래서 흔히 어떤 사람들이 아니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그러면 너가 정치 검찰에 당했다 소리냐 이러는데 그게 저도 이게 문재인 혹시 대통령 시절에 조국이 당한 건 정권에 뭐가 했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중에 노 대통령님 제가 뵀잖아요. 네. 그거 보고서 저도 혹시나 하는 오해가 있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 모르셨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장난을 친 거예요. 차기 민주당 주자였으니까 괴롭혔겠지.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이 조국 괴롭힌 것처럼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차기 김민석을 그때부터 괴롭힌 거죠. 엄청나게. 그리고 나서 근데 수사에 불러놓고 그 사연을 얘기해 줘요. 검사가. 이렇게 된 거라고. 이거 좀 제가 모르니까 왜 재수 없다고 생각해라. 딱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재수 없다고 생각해라.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추징 이런 거 내야 돼요. 일단 돈이 없으니까 생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그걸 생돈을 개워서 냈죠. 아니 본인이 쓴 게 아닌데 선거자금으로 쓴 거고 선관위 보고한 건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기하게 생각하면 그 후에 한 10여 년 있다가 그 돈을 가져왔던 분이 나중에 그 대기업의 회장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분은 우연히 어떤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자기가 평생 누구한테 미안한지 이러는데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서. 왜냐하면 가서 증언을 했는데 법정에서 갖다 준 건 사실이니까. 근데 사실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날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된 거니까 황당해. 중앙당에서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준 황당하잖아요. 건데. 사실은 정치자금이 과연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용도를 써서 개인적으로 썼으면 그게 정치자금의 구성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한번 청문회 때 불러서 누가 달라 그랬어요?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 이제 네. 이런 얘기가 불거졌으니까 그러면 그때 근데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한 10몇 년 지난 다음에 그 당시 후원회장 네. 당의 중앙당 후원회장이 이제 정균환 후원회장이었는데 뭔 얘기를 하다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 내가 사실 그래 이런 것도 하더니 그 정균환 후원회장이 저한테 자네는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야 하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당에서 나 뭐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내가 그걸 뭐라고 하겠냐고.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2003년부터 사실은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고 정치적 백수였잖아요. 2002년에 서울시장 떨어졌고 네. 원래는 그때 이해찬 총리께서 노무현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전략본부장을 하시면서 저보고 부본부장을 해서 같이 선거를 치르자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로 실제로 제가 북한의 해외 유학생들 장학재단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하고 싶다고 하니까 잘 생각했다고 하셔서 그걸 하려고 해서 대선에는 관여를 안 했는데 막판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으면 이해창 씨가 먹는 상황이 돼서 제가 그냥 빛을 전전긍긍 가서 뛰어든 거거든요. 무리가 있었죠. 네. 그래서 다 이해창이 된다고 하는 상황을 뒤집으려고 그때 이제 하다가 그게 이제 저에게는 큰 상처도 되고 그래도 후보 단일화를 하고 근데 전혀 생각도 못했던 지지철회라는 것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제가 이게 정치공학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제가 이제 뼈저리 깨달음을 얻게 되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저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백수가 한 된 18년 거죠. 고생했어요. 18년. 예. 예, 뭐 하여간 철새라는 단어가 그때 등장한 겁니다. 네. 철새라는 단어가. 그저 신문에 제 얼굴 있고 양쪽에 새 날개 붙이고 뭐 이런 게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랬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은 그 저 골짜기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갚느냐.